그러면 면역세포가 잘못 들고 일어났을 때 막을 수 있는 없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내가 마구마구 내보내면 내 몸에 충전돼 있어야 될 방전이 돼버리면서 몸의 많은 부분들이 훼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야였습니다. 제가 몇 주 동안 계속 아토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토피 한번 정복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계속 시청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제 영상에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화면에 많이 노출될 수 있으니까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토피의 진짜 이유, 정말 아토피 왜 생기는 거야? 막 설왕설래가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 2025년도 노벨 생리학상이 자가면역 질환이었잖아요. 진짜 이유를 꼭 집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걸 꼭 짚고 있는데 우선은 유전적인 거다. 유전적인 거야. 그럼 난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유전자를 꼭 집어서 얘기했어요. FOXP3라는 물질이에요. 그 유전자가 조절 T세포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이 조절 T세포가 없어지고 활동을 못하니까 내 몸에 들어오는 음식 환경물질에 대해서 내 면역세포가 자꾸 코로나균, 독감균 이런 걸로 잘못 오인을 해버려서 아무 때나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넓은 피부 조직에서, 내 소중한 피부 조직에서, 그리고 내 몸에 있는 장기까지 침범을 해서 전쟁터로 만들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절 T세포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대안으로 또 조절 T세포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제가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7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난 뭘 먹어야 돼요? 라고 질문하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제 영상에 보시면은 아토피에 필요한 5가지 영양소라는 편이 있어요. 그 편을 좀 참고해 주시면 제재가 나오고요. 앞으로는 제가 제재에 노출도 많이 해드릴 거니까요. 한번 보시면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제재가 이름을 알려드린다 하더라도 사실 환자분들마다 용법, 용량, 그 활용도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르거든요.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저희 약국으로 전화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순서대로 오전에 상담을 많이 하는데요. 늦어지면 저녁 때라도 상담을 드리고 있으니까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데 이걸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 사실 후전 유전학이라는 게 극복할 수 있는 유전학이라는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의 결함이 있으면 저처럼 조금 억울하게 살 수는 있어요. 다른 사람들 먹고 마시고 다 해도 피부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저만 이럴까? 좀 억울해요. 유전자의 결함이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거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조절 T세포 관리하는 방법,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제 식습관입니다. 식이섬유가 장내 들어가면 단쇄 지방산으로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단쇄 지방산이라는 게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그냥 지방산인데 조그만 지방산이란 뜻이에요. 짧은 지방산.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들어와주면 이 장내 살고 있는 유익균들, 유산균들이 걔네들을 먹고 성장을 하면 조절 T세포의 기능이 향상된다는 거예요. 채소, 과일 이런 거 하나도 안 먹고 안에 있는 알맹이만 부드러운 것만 씹어서 먹어서는 이 단세지방산이 생길 수가 없고요. 이게 안 생기면 유익균들이 항상 배고파하고 없어져요. 유해균만 파이가 넓어지는 거예요. 제발 좀 씹어서 드실 수 있는 음식을 드셨으면 좋겠다. 식이섬유의 부족이 이런 결함을 더 가속화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로는 환경 호르몬이에요. 우리 몸은 우리 몸에 친화적인 음식과 환경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태어나 보니 우리 엄마한테 받은 유전자는 어느 정도 이 환경 물질에 대해서 내가 적응을 해서 그런 유전자를 받아왔는데 살다 보니 별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만나보지 못한 방사능이라든가 처음 보는 화학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면서 이건 뭐지? 새로운 균인가? 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 면역세포가 군대 조직이 아니야 쟤랑 싸워야겠구나 라고 활동성을 가지면서 또 특히나 이런 유독성 물질들이 내 몸의 유전자를 파괴하고 변이시키고 그래서 조절 T세포의 기능을 약화시켜서 전체적인 면역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든다는 거죠. 좋은 환경에 대한 필요성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어요. 좀 나이 들어서 이제 환경운동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항상 합니다. 이 질병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생긴 생각이에요. 환경적인 부분에 유전자 변이나 조절 T세포의 약화 이런 것들이 연결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신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몸에 스트레스 관리를 하기 위해서 부신피질 호르몬, 스테로이드가 만들어져요, 내 몸에서. 그런데 걔네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화가 막 나요. 그럼 우리가 막 화내고 살면 안 되잖아요. 다툼이 끊이지 않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 몸은 워워할 수 있는, 참을 수 있는, 인내의 힘을 기를 수 있는
있는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을 우리는 내장을 하고 있어요. 너무 많이 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코티솔이 바닥이 나요. 내 면역세포가 들고 일어나려고 할 때 아니야 그거는 균이 아니야, 바이러스가 아니야, 진정해 라고 하는 그 기능을 가진 게 부신에서 나오는 코티솔인데,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요 코티솔이 이제는 없어져요. 고갈된다는 거죠. 그러면 면역세포가 잘못 들고 일어났을 때 막을 수 있는 코티솔이 없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내가 마구마구 내보내면 내 몸에 충전돼 있어야 될 코티솔이 방전이 돼버리면서 몸의 많은 부분들이 훼손이 됩니다. 면역뿐만이 아니에요. 체력이 떨어지고 두통이 생기고요, 면역을 조절할 힘을 잃는다라는 겁니다. 저도 스트레스 때문에 이런 질병을 얻게 된 것 같아요. 그게 도화선이 된 거죠. 그 전에 생활의 문제점도 물론 많이 있었겠지만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많이 받고 있던 어떤 한 시기에 폭탄이 터지듯이 질병이 시작됐거든요. 오늘 좀 정리를 해드려보면 유전적인 요인, P3, 조절 T세포, 두 번째는 식습관, 장을 건강하게 만들자, 단세지방산, 식이섬유 이런 거 먹자 이런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환경호르몬, 네 번째는 결정적으로 스트레스 좀 내려놓고 살자. 이게 아토피의 원인입니다.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다음 편부터는 어떻게 아토피 극복해날까, 적극적인 방법을 솔루션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 구독 안 누르시면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은 띵동 하면서 제 영상이 뜰 거예요. 토요일 날 뜨고요. 네, 쇼츠도 나갈 거니까요. 중요한 포인트 시간 없으신 분들은 쇼츠로도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이 시간에 또 기대해 주시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